쭉 넘어가면서 전 정권, 현 정권이 이게 정권 바뀔 때마다 갈등이 대단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갈등의 사례를 꼽는다면 노무현 정부에서 MB 정부로 넘어갈 때 그때를 꼽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때 그렇지.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한다고 이야기는 해놓고 이걸 비준을 안 해준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선자 시절에 인수위 때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어. 이거 비준해주고 나가십시오. 그랬어.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는 한미 FTA 한다고는 다 해놨으니까 당신네들이 정권 들어서서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유익실장이 이제 한덕수 총리를 만났지. 찾아가라. 한덕수 총리한테 사정을 해서 당신네 정부에 사인해놓고 나가보면 네, 어차피 나가니까. 편하지 않냐. 근데 한덕수 총리 안 하더라고. 근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참 협상을 잘 해가지고 오히려 부시 행정부에서 너무 우리가 손해봤다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그 뒤에 한번 합의했던 거를 안 하고 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다 한 거를 단순히 그냥 떠넘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정부 들어서서는 이 한미 FTA 비준을 해야 되니까 양쪽에다가. 시작부터 별로 안 좋았군요. 한미 그래, FTA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는 소고기 파동 나고 이제 뒤집어섰다고 이렇게 보는 거지. 그렇게 보는. 그게 갈 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봉화로 내려가면서 국가 기밀 자료 자료를 다 갖고 내려갔잖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사 자료, 인사 전환 자료를 다 갖고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인사 자료가 없고 전 정권 인사 자료를 갖고 있고. 그거는 좀 팩트가 전혀 아니요. 어쨌든 그때는 저기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관에 와서 다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본인이. 예. 근데 봉화에서의 대통령 기록관까지 그거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기가 번거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명박 당선자한테 나 그거 거기에서 좀 열람할 수 있게 전자로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명박 때는 좋다고 그러면서 뭐 전임자를 잘 모시는 문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맞아요. 된 거지. 네. 어떻게 그 자료를 다 가져오고 거기 안 남겨놨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아니 두 분의 그때. 기억이 여기서 약간 예, 엇갈리네요. 그거는 뭐 나중에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예. 내가 전환 자료를 다 가져오고 거기 안 뒀다는 게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 그땐 이랬어요. 사실은 제 기억엔 이래요.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큰 표차로 당선이 됐어요. 워낙 큰 표차로. 530만. 몇 표. 네. 그래서 사실 이명박 정권 인수위 때 무지하게 오만했어. 5만 그래가지고 무슨 장관으로 지명된 사람이 뭐 땅을 사랑하고 뭐 어린진이 뭐 된 사람들이 하여튼 막 이제 이러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를 하기 전날인가 그때 아까 말한 소고기 협상에 양보를 딱 사인을 하고 가서 거기 가서 또 부시 대통령하고 뭐 골프 같은 걸 타고 환대를 받았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는 그게 사실 촛불이 그렇게 했다고 봐요. 그게 끝나고 나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광우병 소동을 일으킨 게 전부 노무현 세력이다. 이제 이래 가지고 상당히 서로 갈등. 그러면 촛불이 그때 광우병 촛불이 막 번지고 나서 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또 민심을 바꾸기 위한 것이 박연차 게이트 뭐 이렇게 넘어간 건데. 그동안 대체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를 자제해왔던 한나라당이 이제는 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100만 달러는 부인에게 500만 달러는 아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미루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박연차 게이트에서 노무현 게이트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가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수사가 시작될 때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맘 잡고 수사 시작한 거예요? 지금 뭐 지나간 건 뭐 내가 이야기하면 자기 정권에 유리하게 이렇게 뭐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들을 수가 있지만 그건 아니고 허심탄회하게. 내가 뭐 지나간 일을 여기 나와서 뭐 거짓말하고 뭐 그럴 군번도 아니고. 그럼요. 그때는 직접 이렇게 둘이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대통령이 딱 그러시더라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해라. 전직 대통령 조사할 게 뭐 있냐. 그냥
그저 진술한 것만 갖고 하지 뭐.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는 검찰들이 노무현 대통령 사이가 별로 안 좋았죠. 안 좋았죠. 검찰들은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고. 서면이든 뭐든 조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명 대통령이 그때 방문해갖고 현재 가서 뭐 알아보든지 봉화에서 해라. 아니면 뭐 서면 조사로 서면으로 하든지 해라. 그걸로 끝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어떻게 서울로 그랬는데 오게- 예. 그때 검찰이 그 말을 안 들었어. 반드시 수환 조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뭐 왔잖아. 다 중계가 됐죠. 다 중계가 되고 그래 뭐 그때 내가 그랬지 봐라 뭘 그 서울로 저 모시고 와서 저렇게 전국에 생중계를 하든 저렇게 난리를 치냐. 그 조용히 그냥 서면 조사하든지 그냥 방문 가서 조사하든지. 물어보면 되지 왜 저렇게 하냐고. 그때 나도 엄청 짜증냈지. 아니 오히려 정권이 막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지. 내가 이야기 항상 있잖아. 네. 시끄러우면 부담은 여당이 지는 거라고. 여당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야당 손해 볼 게 없어. 야당 책임인데 뭐 손해 봐. 싸우면 손해는 여당이 보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때 좀 우리 내부에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았어. 안 좋았어요. 그걸 두고. 그랬는데 뭐 왔다 그냥 내려가고 그냥 서가셨으니까. 그럴 때 우리는 참 참담했지. 자 그날 아침에 이제 온 국민이 받았던 충격이란 건 어마어마했는데 그때 뭐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이명박 대통령 진짜 비통했지, 침통했지. 침통하고 그때 그랬어. 내가 뭘 했냐고. 그거 조사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긁어서 이렇게 일을 만들었냐. 뭐 그 이야기를 한마디 하셔서 그럼 우리가 다 고개 다 숙여 있었지. 그날 총장님은 어떻게 소식을 들으셨어요? 아니 아침에 집에서 텔레비전 뉴스로 보고 봉고차를 타고 봉화로 내려갔죠. 측근들의 뭐 저기 마음이야?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은 전부 이명박 정권이 죽였다 이런 그래, 가지고 있죠. 그런 마음을. 그러죠. 결국 이명박 정권의 검찰이 저렇게 모욕을 주고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그 박연차 씨한테 그 받은 사실도 몰랐던 거고. 그 얘기 뭐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할 것도 없어 그거는. 그리고 뭐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전쟁은 갈등 가니까 회상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건 뭐 지금 몇 년 후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또 이제 MB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는데 그때 또 MB는 내가 그것 때문에 보복당하는구나 또 그랬던 거죠. 우리 쪽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래. 그 생각하고. 당연하지 그래 생각하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무현 쪽 사람들이 이명박인데 당했다 이야기하는 거나 우리 쪽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보복한다는 거 똑같은 거지 뭐. 그 정치적으로.